지난 8월 30일 경기도 포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의 운전자를 포함해 탑승했던 50대 부부 4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는 SUV 차량이 장갑차를 들이받은 사고이기 때문에 사건 당시 미군 장갑차는 단순한 피해자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미군은 정말 이 사건의 피해자일까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2002년의 효순이, 미선희 사건 이후 우리나라와 미군은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후속 체결합니다. 이 합의서는 장갑차 운행 시 반사 등을 설치하고 장갑차 호위 차량을 두고 궤도 차량이 한 대 이상 이동할 때에는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는 야간이라 운행 중인 장갑차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갑차는 호위 차량도 호미등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전달 없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장갑차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발생 당시에는 미군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공론화되자 그제서야 움직이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미군이 우리나라 국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큰 사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경찰들은 미군의 눈치만 살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협정에 명시된 대목 때문인데요. 현행 소파는 살인, 강간, 불법 마약 거래,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 적시된 12가지 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 미군을 구금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 범죄일지라도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미군 범죄의 경우 그 재판권은 미군이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 여부에 대한 판단 권리도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미군이 훈련 중이었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측은 소파 22조 사망을 근거로 한국에 1차 재판권이 있는 사건마저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특혜이며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이후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이사단은 촛불의 시발점이었던 효순이, 미선희 사건의 주범이자 그 외에도 강간, 방화 등 악질적인 범죄를 태연하게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올해 여름에는 미군들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며 해운대에서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파티를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시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기도 하고 제지하는 경찰 앞에서 조롱하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향해 유리병을 던지는 사건도 발생했고요.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면 국민들은 이러한 미군 범죄에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관련 재판 중 20%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재판하고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사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미군에게 있습니다. 만약 그 길에 있던 차량이 SUV가 아닌 우리였다면 우리 역시도 안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갑차 뒤에 차량이 아닌 왜 장갑차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지, 추돌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입니다.